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사드와 북핵 등 안보 관련 언급을 해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사드 제재 해제를 요청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북한이 머지않아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탑재 ICBM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오늘 이러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로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던 입장이랑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예.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가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미중 간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확인된 거고요. ICBM에 대한 기술 평가도 사실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좀 신중한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세 완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역시 사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사드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얘기를 할 것이다. 예. 이거는 저는 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틀림없이 이제 사드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하면 같이 중국과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외교안보 대화도 있었는데요.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훨씬 좀 더 강한 경제 외교 압력을 행사할 걸 요구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또 중국 외교부에서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그 대화 결과를 올렸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중국이 계속 얘기를 하는 쌍중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쌍중단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함과 동시에 그리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대화에서는 사실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기존에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겠다고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정도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정도였고 원래는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원유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고 예. 또 북한이 송출하고 있는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기를 하겠다라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오히려 중국 측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쌍중단이라는 것은 이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북한도 북한은 지금 바로 엊그저께 다시 그것을 이제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은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직도 북핵 문제에 대한 차이점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좀 더 나서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틸러슨 예. 장관도 얘기했고 지금 미중 외교안보 전략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한미 정상이 만난 후에 아마 이제 그 행보가 이루어질 건데 네. 이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영주됐던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직후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사회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자체적으로는 북한을 향해서 어떤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북 응징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션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대화는 그만큼 더 네. 멀어진 거 아니냐, 예. 이 원비어 이 사건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미 미 의회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적으로 이제 북한을 지금까지는 여행 경고 국가였는데 여행 금지 국가로 아마 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앞으로의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 부분이 훨씬 비중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례식 얘기를 하니까 워낙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나 이런 분위기랄까요? 분위기가 영향을 주진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원비어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행동 반경을 또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됐고 예. 또 이제 오늘 10시에 연합 TV에 나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그렇습니다. 네. 문정인 특보도 예. 그렇게 했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와 CBS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북핵의 이제 그게 핵 동결 입구론인데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의 수단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제가 읽어본 워싱턴 포스트와 CBS 인터뷰에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와 서로 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틀 전에 인도죠.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예,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쌍중단을 그대로 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중단하면 자기네들도 핵실험을 일시 중단하거나 핵과 미사일 실험을요. 예. 아니면 영구 중단한다. 정확하게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을 받아들인 건데요. 일단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 얘기를 했나라는 걸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정상회담에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 초조감이 북한 측에서는 느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계속 그 쌍중단을 북한한테 얘기를 했고 북한이 예. 쌍중단을 사실 거부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시점에서는 북한을 역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북한이 조금 그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좀 틀어가는 거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국을 또 자신들의 이런 어떤 입장과 좀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일종의 그 제스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스처나 정책의 선회가 나오는 연장선상에서 역시 대남 기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도 그런 일종의 제스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공조하지 말고 예. 미국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나와라. 한국과 북한은 이제 민족끼리 하자라는 이제 그런 사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근데 좀 두고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공조가 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이제 북한이 그런 식의 또 발언을 계속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쌍중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를 던지게 된 거죠. 예. 네,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남한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려고 이 같은 발언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돌파구죠. 예. 지금 정확하게 북한 내부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로 초조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뭐 중국이 말하는 것도 거부했고 미국이 말하는 것도 거부했고 한국도 다 거부했는데 이제 그럴 타이밍은 좀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핵과 미사일 실험 절대 동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결의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자신들한테 옥죄어 온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고요. 그것을 좀 돌파해 보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오늘 10시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그 문특보가 얘기한 거에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북한이 이걸 받은 거죠. 받아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한국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은 가라앉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서 다 예. 선을 그었고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런 쌍중단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충분히 사전 정지 작업을 잘 펼쳤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해냈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무 변수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일주일 동안 또 다른 변수는 없을지 걱정도 되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한미 정상회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죠. 사드가 변수. 예, 사드가 변수로 남아 있죠. 사드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그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1조 2천억을 미국에서 돈을 대고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치하는 무기 체계인데 네. 한국이 그것을 배치 연기를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는 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죠. 뭐 예. 이것이 배치 철회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예. 한국과 미국이 같이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 오늘 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저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